안녕하세요. 역사탐구가 홍법 박익순과 함께 떠나는 주말 역사 산책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소론온건파 박문수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해봤는데, 이번 주에는 소론강경파이며 나주개서 사건의 주모자인 윤지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윤지의 본관은 함안이며 할아버지는 윤철외이고 아버지는 판서 윤취상이며 어머니는 한우갱의 딸입니다. 1705년 숙종 31년 진사시를 거쳐 1723년 경종 3년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한 뒤 사간원정원에 제수되고 이어 사헌부지평이 되었습니다. 숙종이 죽고 경종이 즉위했지만 숙종 말기부터 전국을 장악하고 있던 노론은 경종을 압박하여 연인군을 세제로 삼고 세제의 대리청정을 요구하는 무리수를 두다가 소론강경파 김일경의 상소로 신이 목사가 발생했습니다. 신이 목사 때 목호룡의 고변으로 노론은 사대신을 포함하여 주요 가문이 멸문의 화를 당하였으며 세제였던 연인군도 목숨을 위협받았지만 경종이 보호한 덕에 연인군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허약한 경종은 즉위한 지 4년 만에 사망하고 연인군이 보위를 이어받았습니다. 1724년 영조가 즉위하자 그를 지지하던 노론 세상이 되었고 신이 목사를 일으켰던 김일경과 목호룡 등의 소론강경파는 보복으로 처형되었습니다. 이때 소론강경파의 중진이었던 아버지 윤취상은 고문 끝에 죽고 윤지는 이듬해 6월 제주도 대정연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조 3년 1727년에 실각한 소론강경파 주도로 이인좌의 난이 발발하였고 반군은 경기도까지 진출하기도 하였지만 결국은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인좌의 난을 진압한 것은 영조의 탕평책을 지지하며 조정에 참여했던 같은 소론파 중 온걸론자들이었습니다. 영조 16년 1740년 소론온건파 영수 이광좌가 사망하자 신이 목사 때 희생된 노론 사대신을 비롯한 사건의 희생자들이 경신처분으로 복권되면서 사실상 탕평에 참여한 온건 소론파의 정치적 입지는 보잘것없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무렵 윤지는 김일경의 옥사 이후 19년 만인 1743년 제주에서 나주로 이배되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유배 생활을 하던 윤지는 나주에서 남인과 소론강경파 중 생존자를 중심으로 불만 세력들을 규합하는 한편 나주 목사와 모의하여 거사를 일으킬 것을 계획했습니다. 윤지는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민심을 동요시킬 목적으로 무당들의 푸닥거리를 통하여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한편 영조 31년 1755년 1월에는 나주 객사의 국왕을 비방하는 괴서를 붙였습니다. 그러나 거사를 채 일으키기도 전에 적발되었고 윤지를 비롯한 관련자들은 그대로 체포되어 한성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영조의 친국으로 윤지의 아들 윤광철과 나주목사 이하징 등 관련자들은 모조리 사형당하였으며 주동자였던 윤지는 국문 도중에 죽었습니다. 사건 직후인 같은 해 5월에는 심정연 등 소론강경파와 남인의 자제들이 과거 시험장에서 정권을 비방하는 답안지를 써서 다시 한번 피바다가 몰아쳤습니다. 나주개서 사건인 의뢰옥사로 남인과 소론 인사들은 500명 넘게 사형당하거나 유배를 갖고 연루된 집안의 가족들은 노비가 되었습니다. 박문수 등 일부 소론도 의뢰옥사에 연루 의혹이 있었지만 영조의 신임으로 반성문을 제출하고 파국을 면했으며 박문수는 죄인을 자처하고 집에 틀어박힌 채 살다가 이듬해 1756년에 사망했습니다. 이후에 정계는 노론온건파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노론온건파는 정치적인 영향력이 미미한 소론온건파를 흡수하여 탕평당이라는 새로운 당파를 조직해서 영조 말기 전국은 사실상 탕평당이 장악했습니다. 탕평당은 궁당 중 하나이나 탕평당 내에서도 사도세자의 장인인 흥공안으로 상징되는 특정 가문이 척신 정치로 변질되었습니다. 남인과 강경소론파를 비롯한 반대파가 완전히 사라지자 영조는 천의소감을 편찬하여 자신이 경종의 죽음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널리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나주벽화 사건의 주모자 윤지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해봤는데
다음 주에는 사도세자의 장인인 홍봉안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칩니다.